학교 행사가 일단 너무 많고, 가족 행사도 많고, 그지? 그럼 우리 또 환절기라서 이제 감기 환자도 너무 많고, 어? 그지? 이거 최악이야, 최악 지금. 그 니네 다다음 주에 또 수학여행 가지? 그럼, 그러면 또 화수목금이라며, 그럼 금요일 날 또 이제 피곤하다고 또 안 온 애들이 또 있겠지. 오늘처럼. 그러지 않을까? 그지? 내가 볼 땐 한 절반 가까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횟수를 세봤는데 7번밖에 안 되더라고. 오늘 빼면 수업 횟수가 시험 볼 때까지 7번. 오늘 빼면 7번밖에 안 남어. 오늘 빼고 7주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연습을 많이 못 할 수도 있어. 연습 많이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 끝나고 막 행사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들떠있긴 한데 사실 시험을 생각을 하면 그지? 이렇게 시간이 여유롭진 않아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들뜬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근데 걱정이야. 또 수학여행 가면 들뜨지 않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그잖아. 그지? 벌써 뭐 지금 일본 간다는 생각이 막 들떠 있는데, 문제는 가기 전도 문제인데 갔다 와서도 또 한동안 또 이게 집중이 안 될 거란 말이지, 또. 당분간은 또, 그지? 이러다 보면 진짜 5월달 그냥 날려먹게 생겼어. 진짜로. 응? 이러다 진짜 6월 한 달 공부해서 시험 봐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아주 끔찍. 대신 수행 이번에 정답 다 확인해봤더니 6월 20일까지 수행하는 게 이거 꽉 차야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시험 준비하기에는 좀 최악입니다. 너무 많아. 좀 최악이야, 지금. 너무 몰려있어요. 왜 미리미리 좀 안 하고 있어? 나 뭐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수행도 너무 많고. 그지? 그건 집중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남들이 안 할 때. 자, 합시다, 여러분. 동적 평형은 다이나믹 에퀄리브리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이나믹 에퀄리브리엄. 알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반응만 공부를 해봤다면, 이제 얘도 공부를 할 겁니다. 리버스 리액션, 역반응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를 정반응. 자, 다음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요거는 역반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동적 평형이야 라고 하는 거는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서로 뭐한 거? 같은 거. 이걸 동적 평형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걸 가역반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가역반응이야 라고 봐도 돼요. 이 가역반응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자, 상변화. 상변화가 뭔지 아시죠? 상태 변화. 뭐 고체가 H로 바뀌고 H가 기체로 바뀌고 뭐 이러는 거. 그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또 뭐도 가냐면 용해. 자, 용해가 뭔지 알아요? 용질이 용매 속으로 뭐 하는 거? 녹아 들어가는 거. 이게 녹아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결정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도 여기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자, 그리고 뭐 많아, 여러분. 자,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우리 책에 있는 얘처럼 푸른색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염화 코발트가 원래 푸른색이거든요. 얘가 물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 알겠지? 얘는 푸른색이야. 요게 푸른색. 요거는 푸른색. 자, 요거는 얘는 붉은색. 이렇게. 저기 혼합물. 화합물이 아니고 그냥 술이 합쳐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알겠지? 이렇게 점 하나 콕 찍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가역반응의 예예요. 그다음 여러분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탄산칼슘 석회암지대에
이산화탄소랑 물이 흘러 들어가면 이 석회암이 녹아요. 이 석회암이 녹아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CaHCO3 탄산수소, 칼슘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 요거 전반이 여러분 뭐를 만들어주는 거냐면 요게 석회의 동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석회암이 녹아서 구멍이 뚫리잖아? 그게 동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게 석회 동굴이 탄산수소, 칼슘이 이제 흐르다가 이제 지하수처럼 이렇게 흐르다가 결정으로 다시 석출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종유석 또는 석순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종유석이 뭔지 알죠? 예, 고드름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종유석. 석순은 이제 밑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걸 석순이라고 하지. 괜찮지? 둘이 합쳐지면 뭐라고 해요? 석주, 돌기둥. 오케이? 괜찮나요? 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가역반의 예들이고요. 뭐 굳이 하나만 더 해보자면 이것도 예시로 많이 나와. NO2 이산화질소는 N2O4로 바뀌는데 이것도 가역반응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 NO2 있죠? NO2는 얘는 색깔이 젓갈색, N2O4는 요거는 무색 이렇게 들어가요. 그 얘는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체 분자수가 뭐 하는 거야? 일단은 초반보다는 무조건 줄죠. 2개에서 1개로 가는 거니까. 물론 아예 절반으로 줄진 않아. 중간에 뭐에 도달하니까? 평형에 도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NO2가 N2O4로 바뀌진 않아. 무슨 아시겠죠? 왜 오셨어? 벌써? 아니 이쪽을 쳐다보고 있길래. 혹시 배달 벌써 오셨나 해서 왜 거기 쳐다보고 있었어? 몽땅. 됐지? 자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비가역 반응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비가역 반응 요거는 뭐냐면 자 역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역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느린 애들을 비가역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질의 연소. 뭘 태우는 거. 자, 메테인. 자, 얘를 완전 연소시켜주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내가 도시가스를 태웠는데 도시가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이거 봐. 또 뭐가 있냐면 금속이랑 산이 만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자, 이런 거 있죠. 금속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여기는 MgCl2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이런 거. 알겠지, 그지? 네, 여러분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은 HCl이랑 NaOH를 반응을 시켰더니 하나는 NaCl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H2O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중화 반응도 정반응은 잘 일어나죠. 역은 잘 안 돼. 물이 다시 찢어지는 게 잘 안 일어나니까. 자, 네 번째는 앙금. 요거는 여러분 앞번호에서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자, 비가역 반응 종류는 요 네 가지 안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AgNO3 질산은과 NaCl 염화나트륨을 반응시켜주면 AgCl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NaNO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네 가지. 오케이? 비가역 반응 종류 네 가지 외워놔. 됐지? 이 가역은 사실 저 외우지 않아도 돼. 너무 많아서. 근데 요거는 외워두는 게 좋아. 이거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비가역 반응의 종류.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그냥 하나씩 이제 해봐야죠. 응? 오늘 써.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해 그 상평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상평형. 자, 이 상평형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는 걸 우리가 상평형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공존 같이 있는 거지. 응? 어디? 이거? NaNO3. NaNO3. 어? 아니 여기 나트륨이온이랑 여기 질산이온이랑 써줘야지. 아 무슨 뭐 시고스라서. NaNO3. 아 진짜? 갑자기 시가 왜 나? 너도 싫어 없었어? 오. 다시 써줘야겠네. 응. 시가 없어가지고. 빨리 써서. 응? 이제 써야지 이제 할 거야. 얘 봐봐 여러분.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는 걸 상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밀폐된 공간이 하나 있어. 이런 밀폐된 공간에다 물을 넣는 거야. 자 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초반에는 증발이 이렇게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간상에 이제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겠지, 그치? 이 수증기가 다시 물 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우리가 수증기를 바뀌는 거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거를 증발. 요거를 증발이라고 불러주고요. 수증기가 물로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응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증발 속도가 더 빨라.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아집니다. 자, x축 여러분 시간. 자, y축 속도예요. 자, 보겠습니다. 증발 속도는 변화가 없다. 오케이? 응축 속도는 여러분 점점 빨라지다가 이렇게 둘이 같아집니다. 대체 그치?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면 이거는 증발 속도. 얘는 응축 속도.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지? 자, 여러분. 내가 요 시점을 여기를 T1, 여기는 T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T1은 아직 평형 도달 전, T2는 평형 도달 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거든요. 자, 어디? 그게 거기 밑에 그림이 그게 상평형 그림인 거 잘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물 돼 있지 않아 물?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평형은 다 동체 평형이야. 알겠지? 이제 그 중에 한 예시에 이제 상평형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 이거 해볼게요. 몰수 변화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H2O. 리퀴드, 여기는 H2O, 여기는 가스. 얘들아, 물 분자로 존재하는 거는 T1, T2 어디가 더 많을까요? 물 분자로 존재하는 거. 잘 생각해봐. T1일 때가 많을까? T2일 때가 많을까? T2? 똑같아. 여기 T1과 T2를 봐야 돼. 야, 맨 처음에는 물만 있던 거요. 물이 점점 줄는 거야. 물의 양이 점점 줄다가 일정해지는 거지.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T1일 때가 물로 존재하는 건 더 많은 거고, 수증기로 존재하는 건 언제가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그치.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는 T2일 때가 더 많아야 돼. 오케이? 요거 오시면 잘 나와. 요거 진짜 많이 나와. 수증기라고. 그럼 만약에 내 이름 있잖아. 물로 존재하는 거랑 수증기로 존재하는 몰수를 다 더해. 근데 그 값은 뭐 하겠어? 다 더해주면 1점 이렇게 들어가지. 괜찮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도망가는 애가 없으니까. 밀폐되어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지? 네. 전체 몰수는 일정해야지. 괜찮죠? 네. 오케이. 됐나요? 금요일이 지난주 5월 5일날 수업을 했어야 됐나? 시험 끝난 건데. 쌤도 아니구나. 5월 5일. 니네 5월 4일날 끝나나? 그렇지. 그지? 그때 수업했으면 애들 안 왔겠지? 네, 저도 못 왔어요. 쌤은 5월 5일도 학원에 왔어. 아니 책 만들러 책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
결국은 하루도 못 쉬었어. 그래서. 요즘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이 아예 없어. 원래 쌤 이렇게 일 안 하는데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응? 젊을 때나 이렇게 맨날 안 쉬고 이랬지.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올해 봄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응? 뭐 알러지 때문에도 쌤 고생하고 감기도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응? 쌤도 약간 감기병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거 오셨는데. 오신 것 같지?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게 똑같은 건가? 아닌데? 이게 청포도 같은데? 그지? 맞아요. 응. 잘 먹겠습니다. 어이, 이거 꽂아 커버도. 응. 이 타로 누가 타로? 어. 자, 빨리 가지고 갈게. 응? 응. 태경 있고. 이거 그렇지. 이거 찍을 때 약하게 하지 말고 확 해야 돼. 이거 마시면 확 끓여. 지금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 마셔. 감사합니다. 이거 애들 이제 다른 반 애들도 다 사줬는데 이거 여자애들 이거 막 너무 조심스럽게 뚫다가 막 줄줄 흘러가지고 그런 경우 좀 있어. 과감하게 뚫어야 되는데, 그지? 자, 이번에는 용의 평형 갈게요, 여러분. 용의 평형. 자, 용의 평형은 용지를 용배 속에 넣어주는 걸 용의 평형으로 하는 거야.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 여기도 물이 좀 들어있다고 가정해보고요. 쌤이 여기다가 자 각설탕이 있잖아. 이렇게 각설탕을 넣어봤다고 가정해볼게요. 설탕. 응? 알겠지? 초반에는 이 설탕이 뭐하죠, 여러분? 이게 녹아 들어가겠죠, 그죠? 그랬다가 설탕이 녹아 들어간 것들이 다시 이제 결정으로 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빠져나오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여기도 x축은 여기는 시간. 자, y축은 여기는 속도라고 했을 때 용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용의 속도는 안 변한다. 일정하다. 석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또 둘이 뭐해집니다, 여러분? 같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도 파란색, 이게 용의 속도. 빨간색은 여기는 석출 이렇게 들어가는. 됐지, 그치?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자, x축이 온도, 자, y축이 고체 용질의 용해도. 그럼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불포화. 요런 데는 포화. 그죠? 자, 요런 데가 과포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의 평형 상태는 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지? 그치? 포화 상태가 용의 평형 상태다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찮죠, 여러분? 자, 얘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T1, 여기를 T2, 여기는 T3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T1, T2, T3에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용액의 몰 농도의 대소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T1과 T2 용액의 몰 농도는 어디가 더 클까요? 몰 농도. T1일 때는 아직 설탕이 충분히 안 녹아 들어갔고 T2일 때는 많이 녹아 들어갔으니까, 그지?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더 크겠다, 그죠? 그리고 T2랑 T3는 더 이상 녹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계속 평형 상태 유지해 주는 거니까 T2일 때랑 T3는 몰 농도가 서로 뭐 하겠다? 같겠다, 이렇게.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음? 저기 옆에서 보면은 불포에서 포화로 그치. 그러니까 요 때는 T1일 때는 불포화 상태. T2일 때는 포화 상태. 과포화 상태는 없고. 알겠죠? 과포 없는 거 이러고 조심해야 돼. 이거 설탕이 남아있다 해서 과포라고 하면 안 돼. 설탕이 남아있는 게 포화야. 알겠죠? 요 과포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과포화? 맞아. 오거지로 만드는 거야.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이거 일단은 걸러야 돼. 일단은 거름종이로 설탕을 걸러내고, 그 남은 이제 맑은 용액 있잖아. 얘를 온도를 서서히 낮춰줘야 돼. 그래야지 과포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과포화가 안 돼, 여러분. 만약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거 온도 낮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로 갈 것 같잖아. 이쪽으로. 그치? 온도 낮춰주면 일로 안 가요.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 그러니까 계속 포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우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액 자체로는 아무리 열심히 저어줘도 과포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빨리 필요한 거 저어주시고. 빠빠빠빠. 보니까 오늘 체육대 하는 학교가 중고등학교 오늘 하는 학교들이 많더라, 그지? 거의 다, 그지? 거의 다. 그때 아니면 현장체 왔을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했어요. 어제 전에 현장 체험했어, 때문에. 네. 그 밤마다 또 가는데 진짜 기획해가지고 저희는 저기 동학사 가서 거기 보는 거 봤어요. 너 김민이랑 같은 반인가? 네. 거기 김민이랑 뭐 고기 꺼 먹고 김민이는 어제 서울 갔다 왔다는데? 응? 고려대랑 한양대 뭐 거기 다니고 한강? 참 체력들도 좋아. 야외에서 고기 꺼먹으면 맛있는데. 근데 거기 갈 때는 못 타고 갔어. 아빠가 저주셨어요. 아, 올 때는 시외버스 뭐냐? 응. 시외버스 타고 이제 저건 그 있잖아요. 밖에 그 대전 밖에 가는 버스 어, 시내버스. 그거 타면 좀 신기하더라고요. 복도에서 그 시내버스 형태의 버스 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어제 그러면 거기서 그냥 따로 아이다 만난 거야? 네. 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한 게 아니고? 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지. 학교 같이 고기 꺼 먹고. 응? 아 진짜? 아 6번이구나. 너 스케이트 탔어? 어제 스케이트 타고 어. 끝나고 어. 친구들이랑 그림치 왔거든요. 어. 그리고 종래 체육대회까지 하고 어. 진짜 힘들어요. 야, 저 체력들도 좋아? 응? 쌤은 그 뭐야 월화수목을 운동을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한데 운동을 안 가면 더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운동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 열심히 했어. 근데 오늘은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잤어, 계속. 그 주말에 수업을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잤어. 오늘 2시까지 잤어, 나. 2시까지. 몇 시? 3시, 새벽 3시에 잤으니까 진짜 많이 잔 거야. 그지? 11시간. 거의 11시간을 잤어. 그러니까 쌤이 지금 피곤이 엄청 쌓여있는 상태인가 봐. 계속 잠이 오더라고. 항상 피곤한데 많이 자도 피곤해. 적게 자도 그래도 확실히 몸이 조금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어제 어깨 운동을 했는데 어깨 운동할 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이거를 어거지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깨 근육이 뭉쳐가지고 이게 어깨랑 승모랑 같이 너무 당기는 거야. 근데 오늘 안 가길 잘한 것 같아. 오늘 갔으면 근육도 더 당겼을 것 같아. 훨씬 낫네 그래도. 여러분도 잠을 좀 자야 되는데. 그치? 많이 잡아. 많이 잤어?
오늘 가가지고 푹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은 피곤한지 몰라도 아마 피곤이 엄청 많이 쌓여있을 거야. 그지? 내가 볼 때 어제 오늘 여러분 지금 체력수면 엄청 클걸? 자, 이거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79번. NO2가 N2O4로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러분, 자,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 뭐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그 얘기인 거야. 반응이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이 돼야 돼. 개수를 봐봐, 개수. 이 NO2가, 그치? 처음에 NO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은 무조건 줄어. 절반까지 줄는 건 아니죠. 무조건 줄어야 돼. 알겠죠? T초 이후에는 N2O4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 응?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NO2는 NO2대로 일정하고 N2O4는 N2O4대로 일정한 수를 유지를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변하지 않겠죠, 여러분. 자, T초 이후에는 정반이 일어나지 않는다. 안 돼요. 반응은 둘 다 일어나. 응? 그치. 그러니까 전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지. 반응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괜찮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요런 80번. 자, 밀폐된 용기에 물을 넣어놨어, 여러분. 자, 지금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자, ET 보죠, ET. ET일 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서로 뭐하다? 같다. 그럼 뭐에 도달한 겁니까, 이제? 평행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 사트일 때 X값이 얼마가 되어줘야 돼요, 여기는? 얘도 A가 돼줘야 됩니다. 그지? 계속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이미 평행에 도달했으니까. 여러분, 그럼 B는 있잖아. A보다 커야 돼요. 여기 써있네. 작아야죠, 그죠? 작아야 되니까 아직 T는 아직 평행에 도달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그지? 아직 안 했다. 자, 보겠습니다. 물의 상변하는 가역 반응, 네, 맞습니다. 용기 안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은 T랑 ET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디가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물로 존재하는 언제가 어디가 더 많아요? 초반이 더 많아야지. 그지? 괜찮죠? X는 2A가 아니라 얼마, 여러분? X는 A다. 오케이. 자, 81번 보겠습니다. 자,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액체 X를 넣고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비율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여러분, C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T3 좀 봐주세요. T3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으니까 이때 뭐에 도달한 거죠? 그치. 이때 평행에 도달을 해준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평행에 도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요거 봐봐. A랑 B랑 봐줘야 되는데. C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C가 지금 1보다 뭐하다? 크다. 그럼 이게 지금 몰수가 뭐 했잖아? 몰수가 변했죠? 몰수 변했으니까 얘는 아직 도달 전이지, 평형. 아니, 평형 도달했으면 몰수 변하고 비율이 변하고 없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도달 전, 아직 평형 상태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B는, 자,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아직 평형 도달 전이니까 분모가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B는 1보다 뭐하다? 작아야지. A도 1보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얘도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A가 1보다 작다. 네, 맞습니다. B도 1보다 작아야 됩니다. T2일 때 HX랑 기체 X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지, 그치? 오케이. 기억만 맞는 거. 자, 뒤로 넘길까요? 오케이. 자, 들어갑시다. 이번에는 용의 평형 지금 한번 해봤으니까 또 문제 그냥 바로 풀고 들어가죠. 자, 25도씨에 물이 담긴 미쿠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유리망토를 저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문제에 보니까, 4T일 때 평형에 도달한대요. 그러면 여기 8T일 때도 몰농도는 얼마가 되겠죠, 여러분? A가 돼줘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는 0이 된다.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녹아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석출 속도는 있긴 있어야 돼. 0은 아니야. 녹기 전이 0인 거지. 용질이 아예 안 녹았을 때.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때가 0인 거야. 조금이라도 녹아 들어가서 0이 아닌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4T일 때는 용의 속도랑 석출 서로 뭐 해야 돼, 이제? 같아야지.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와 8T일 때 서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계속 녹고
그지? 되면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녹아들어가는 양과 석순이랑 이제 동일하니까.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몰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치?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산과 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산에 대한 거는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산은 애시드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자, 여러분. 대표적인 산은 HCl, 다음 H2SO4, 이거 산 종류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HNO3, 다음 H2CO3, 그리고 C, H3CO5, H 이런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지? 여기는 H 두 개랑 SO4 2 마이너스, 그지? 여기는 H 플러스와 여기는 NO3 마이너스로 여기는 EH 플러스와 여기는 CO3 2 마이너스, 여기는 H 플러스와 C H3CO5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H가 이거 COH 너무 막 썼나? 잠깐. 보이죠? 됐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온, 이런 걸 이온화라고 하는 건데, 봐봐. H가 있고, 여기 CL이 있어요. 자, H와 CL 중에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큰 줄 알아요?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 전자를 얼마나 잘 땡기는가 나타내 주는 거거든. H와 CL 중에 CL이 더 커요. 원래 CL이 전기 음성도가 3짜리고, 얘가 2.1짜리야. CL 쪽으로 이제 전자가 쏠려. 그러면 CL 쪽으로 전자가 쏠렸으니까 CL은 마이너스 음전을 띠고 H는 플러스 양전을 이렇게 띠고 있어. 얘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 분자들이 얘네를 둘러싸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물 분자에 볼게요, 여러분. 물 분자는 수소는 염소 쪽을 쳐다보고요. 산소는 얘는 HCl을 수소 쪽을 쳐다봐. 자, 그 이유는 물 분자도 마찬가지. H랑 O가 있잖아. 산소가 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산소가 얘가 마이너스 음전을 띄어. 그러니까 양전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 물 분자 수소가 얘가 양전을 띄니까 얘는 다 뭘 쳐다보고 있겠죠? 얘네는 음전을 띄는 쪽을 쳐다보겠지, 그치? 자, 보세요.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물 분자가 HCl을 양쪽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찍 하고 찢어져. 원래 이제 공유결합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물 분자가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막 잡아당기니까 이게 찢어지는 거야. 알겠죠? 이 과정에서 전자가 Cl 쪽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Cl이 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염소 쪽으로 전자가 쏠려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찢어져 버린 거야.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서 전자를 잃으니까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오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이온이 아니잖아.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뭔지 알겠지?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걸 이온화라고 불러주고 이런 이온화가 잘 되는 건 강산. 그러니까 잘 찢어지는 게 강산. 잘 안 찢어지는 건 약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강산은 요거 세 가지입니다. 여기 강산, 스트롱 애시드, 요거 둘은 약산. 요거는 이온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약산이라고 불러줘. 괜찮지?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비교하긴 하는데 강산과 약산을 구분하는 기준 뭘 갖고 판단합니까? 강산, 약산? 맛을 보진 않잖아. 그치? pH를 보긴 하는데 pH가 더 작은 게 강산. 알겠지? pH가 작다는 건 수소 용도가 더 많은 거니까. 알겠지? 그치?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류세기 같은 거 많이 분석을 해보죠. 전류가 잘 흐르는 게 강산, 이온이 많으니까. 아니면 금속을 넣어봐. 금속, 마그네슘, 금속, 이런 걸 넣어서 수소 기체가 왕성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강산. 그치? 천천히 발생한다. 그러면 약산 이렇게 들어가잖아. 괜찮지? 오케이? 자, 여러분. 얘는 HA인데 HA를 물속에 넣었더니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만 들어있더라.
이런 건 강산. 왜? 100%다 이온화가 됐다는 소리야. 어? 우린 HB를 물속에 넣었다? 그랬더니 이때는 얘들아, 자, 이렇게 극히 일부만 H 플러스랑 B 마이너스 존재하고 대부분 HB 분자로 존재한대. 이거는 일부만 이온화가 됐다는 거야. 약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모형으로 나타낼 때 알겠지? 오케이? 이거는 이제 강산, 이거는 약산 나타내줄 때 쓰는 거. 오케이? 자, 이 그다음 봐봐 여러분. 지금 모든 산인 공통적으로 다 누가 나오는지 볼까요? 다 누가 나와요? H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지? 이것 때문에 산에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산의 공통성을 우리는 이거를 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산과 산성은 다른 거야. 산은 저런 걸 산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산들이 나타내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산성, 즉 산의 성질을 줄여서 산성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는 다 제각각이에요. 음연은 다 제각각이죠. 이렇게 음연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음연의 종류가 다른 거, 이것 때문에 산에 뭐가 나타납니다? 산의 특이성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음연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산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죠. 저것 때문에. 괜찮지, 그치? 이렇게. 뭐 염산은 약 만들 때 쓰고, 뭐 황산은 건조제로 많이 쓰고, 질산은 뭐 햇빛 받으면 분해되는 성질 갖고 있고, 탄산은 탄산음료 만들 때, 아세트산은 식초 만들 때, 그치? 이렇게 쓰임새가 다른 이유가 음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된 거죠? 오케이? 그럼 산의 공통성도 알아봐야죠, 여러분. 어렸을 때 했었는데 기억이 날려나? 응? 그지? 자, 첫 번째 산의 공통성. 신맛이 난다. 자, 두 번째는 금속이랑 반응하면 H2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더라. 그지? 자, 세 번째로는 CaCO3 탄산칼슘과 반응하잖아요.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더라.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산과 만나면 색깔이 뭐로 바뀝니다. 얘는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더라. 대체 그지? 그리고 이제 지시약 색깔 변화 볼게요, 여러분. 지시약 페노프탈레인은 산과 만나면 무색, 메틸 오렌지는 산과 만나면 여기는 빨간색, 그지? BTB는 얘는 산과 만나면 여기는 노란색이 나타나더라. 이거 지시약 색깔 외워놔야 되는 거 알지? 그지? PP가 페노프탈레인이야. 메모가 메틸 오렌지. BTB는 브롬팀을 블루라고 하는 거야. BTB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 대체 그지? 봐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외워. 빨. 원래 이제 빨주노초파로 많이 외우는데 사실은 빨 노노초파인 거 알지? 무무 빨 노노초파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를 세 개씩 끊는 거야. 무무 빨 노노 노초파. 이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스마일. 자, PP. 여기는 MO. 그지? 얘가 BTB.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그래서 순서대로 봐봐. 산과 만났을 때. 중성과 만났을 때, 염기와 만났을 때. 여기는 MO, 메트로렌지가 산과 중성과 염기성. 여기도 마치 BTB가 산과 중성, 염기성 만났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죠? 이거 지시학도 외워놔야 돼. 이런 거 다 기억나지 않을까? 그죠? 기억나지? 그치. 요 부분은 했을 거야. 근데 혹시 까먹었어? 지금 빨리 복습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염기 갑니다. 자, 염기. 자, 염기는 베이스. 그치? 자, 바로 NaOH,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여기는 KOH, 수산화 칼륨, 여기는 CaOH2, 수산화 칼슘. 다음 NH3, 암모니아 이런 게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는 MgOH2,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게 있어. 그치? 얘는 이제 물에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여기는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여기는 CA2 플러스 여기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는 물이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는 Mg 2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모든 염기가 보니까 또 공통적으로 다 뭐가 나오네? 자, OH 마이너스 나오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뭐가 나타난다 봐주면 됩니다. 염기의 공통성. 그걸 우리는 염기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치? 자, 지금 보니까 뭐가 또 다 제각각이야. 양이온 다 제각각이죠? 이것 때문에 염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 이것 때문에 염기의 특이성 나타나는 거.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거 알아? 대부분 염기들은 CO2를 잘 빨아들이는 거 알아? CO2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 이건 알고 있는 게 좋아. 원래 CO2가 무슨 기체야? 산성 기체야, 염기성 기체야? CO2. 산성 기체지. 그러니까 얘는 염기들은 산성 기체가 잘 빨아들여. 원래 산과 염기가 반응을 잘하니까. 응? 알겠지? 기억해놔. 오케이. 자, 봅시다, 여러분.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쓴맛. 두 번째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염기를 만지면 미끌미끌하다. 뭐 이거를 단백질 녹여서 미끌미끌한 거야. 뭐 그래도 돼. 둘 다 맞아, 둘 다. 알겠죠? 자, 네 번째 합니다, 여러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요게 염기랑 만나면 색깔이 뭐로 바뀝니다?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뀐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 GCR 색깔 볼게요. 페노플레인 얘는 색깔이 뭐가 됩니다? 붉은색. 자,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 그죠? BTB가 요거는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거 미끌미끌. 미끌미끌. 이상한 글씨인 줄 알았지. 미끌미끌 쓴 거. 오늘 단백질 아니 왜 단백질 한다. 이거 염기는 그거 떠올리면 되잖아. 비누. 비누 같은 거 떠올리면 미끌미끌 하잖아. 그지? 이거 원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했어, 일부러. 근데 비누는 응? 비누는 그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거리는 거랑 자체 미끌거리는 거하고 같이 있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염기성을 띠는 물질 자체가 미끌미끌하는 것도 있고 단백질 녹여도 또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둘 다 돼. 그러면은 하면 안 되겠지만 한솥 세척기가 손을 담그면 미끌미끌해요. 걔는 미끌미끌해. 염기 띠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만지면 알겠죠. 추는 녹나? 하수 세척기에다가 두면 오랜 동안 녹겠어요? 뭐 아니 얼른 하고 씻어야지 뭐. 그렇지?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마시고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하면 조금씩 묻을 수도 있지 뭐. 물로 빨리 씻어내면 되지. 화분과는 얘가 좀 갖고 놀 텐데. 화공 쪽은 사실 여러분 약간 수학이랑 기계랑 관련된 걸 공부를 많이 해. 화학도 물론 공부를 하지만 화학보다 아까 화공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계를 공부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빨라. 알겠죠? 응? 그 연기 저거 예시 드는 거네 번째 거에서 NH3만 적혀 있는데. 저 이제 물에다 녹였다면 그 전자해. 암모니아를 이제 물에 녹이면 그지? NH3 옆에 NH4 NH4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NH3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도 이제 저기 다 물에 녹이는 경우니까 물에서 H가 하나 와. 그래서 NH4 플러스 OH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알겠죠?
반도체 관련해서 했는데 반도체는 화학과예요 아니면 물리과? 물리가 더, 그러니까 물리가 더 세긴 한데 요즘 이제 신소재랑 관련된 파트를, 그지? 신소재랑 관련된 파트가 보통 이제 물리, 화학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지 뭐.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일단 학인차 해가지고 강의생한테 반도체 쪽을 골랐는데 괜찮냐고 여쭤봤었는데 굉장히 따졌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써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끝나긴 했는데 그러면 화학적인 약간 그럼 신소재 쪽이나 약간 소재 관련된 거 해야 되잖아요 쓰는 거는 너무 정제에 대한 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정제 관련해서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이상했어요. 그 게르마늄이니까 저마늄이랑 규소 그 베이스 외화수 그 뭐지 뭐라고 하지 반도체 그 동그란 그 베이스 있잖아요. 그거 하는 정제 과정 그거를 봤는데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그에 대해 너무 많이 썼어요. 오, 그 정도 괜찮지. 요즘은 신소재 쪽도 워낙 분야가 넓으니까, 그지? 그 배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배터리. 2차 독소생 그걸로 배터리 쪽도 앞으로 진짜 점점 더 발달하겠지, 여러분. 약간 레드오션인 줄 알았는데 배터리도 생각보다 아직은 많더라고요. 왜냐면 앞으로 뭐 전기차 이런 거 생각해봐, 그치?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다 배터리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번 책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이 그 반도체 소자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진공관 쓰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발전 형태로는 그 약간 인체 그거랑 비슷한 유기 소자 이런 걸로 만들 거라고. 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합쳐지는 거지? 화학이랑 생명이랑 물리가 다 합쳐지는 건데. 생명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물리화학이 워낙 연관이 깊어야더라. 근데 결국은 이게 다이오드 같은 거 반도체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전자 움직임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리학의 끝이랑 화학의 끝은 다 전자로 만나, 결국은. 응? 그러니까 전자를 얼마나 잘 우리가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되게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뀐 세상도 다 전자랑 다 관련이 있잖아. 그치? 결국은 그런 거지.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건 어떻게 하면 전자를 쉽게, 그치? 원자에서 떨어뜨려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자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주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 그지? 전하들이 얼마나 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결국은 다 전자하고 관련이 있죠. 물리학이랑 화학은 결국은 나중에 만나. 결국 전자로 만나, 전자. 결국 전자로 만나.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둘 다 현대물리학을 공부를 해야 돼. 전자. 응? 3학년 때 현대물리 공부물리 또 나온 겁니다. 현대물리학은 내가 볼 때 여러분 제대로 배우려면 대학 가서 배우는데, 현대물리학은 이거 완벽하게 자기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힘들어. 저희는 고분물이더라고요. 고급 물리는 일반 물리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것도 일반 화학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면접 볼 때 물투 합쳐있으면 자네 물투했나 이러면서 그때 질문한다는데 열심히 해야 진짜 할 수 있을란가? 그러니까 이게 그 3학년 때 여러분들은 어차피 면접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치? 그 부분을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투 이런 합치랑 잘 해놔가지고 논술 전형으로 보는 내용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자, 적었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그럼 아레니우스는 산이란 수용액에서, 지금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수소이온 있잖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요거를 산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의예요, 사실. 여기다 이제 하나를 추가로 더 붙이자면 수소를 내놓는 것도 내놓는 거지만 실제로 산의 성질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자, 염기.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요게 아레니우스 염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지? 얘는 실제로 액성은 뭐를 떼야 된다? 요거는 염기성을 떼야 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있잖아. 사실 HCl 같은 거 아레니우스 산이죠. 그지? 아세트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NaOH라든지 KOH 같은 것들 이런 건 다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거야.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암모니아 있잖아. 암모니아를 물에다가 넣어봤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봐봐 여러분. NH3 암모니아를 자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안 되더라. 왜 안 되냐면 OH 마이너스 나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OH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OH 마이너스 어디에서 나왔어, 여러분? 물에서 나왔잖아, 물에서. 그지? NH3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쟤는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그럼 봐. 그럼 물은 OH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물은 아레니우스 염기가 가능한 거죠? 아니, 얘도 안 되는 거야. 얘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염기성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던 OH-가 나와야 되고 실제로 액선도 뭐를 떼야 되고 염기성도 떼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닌 거야. 산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자,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CH3OH 메탄올이나 C2H5OH는 얘는 분자식 자체에 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OH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얘네가 염기가 되느냐? 아닙니다. 얘네는 물에는 녹지만 뭐가 떨어지질 않아. OH가 떨어져 나오질 않아. 그치? 그리고 실제로 얘는 다 액성 뭘 띱니다? 다 중성을 띠는 애들이 알코올이니까. 그치? 알코올은 다 중성을 띠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네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다. 알겠지? 그럼 봐봐 여러분. H3COOH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될 거야 안 될까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봐봐. 응? 맞아요. 얘는 아레니우스 3만 되는 거야. 아세트산은. 왜? H 플러스만 떨어져 나오고 실제로 신맛이 나니까. OH가 보이지만 OH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OH가 있다고 무조건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는 게 아니다. 알겠지? 실제로 OH-가 떨어져 나와야 되고 실제로 엑소는 염기성을 떼야지만 아레니우스 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 암모니아가 염기라며. 염기인데 염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지들 홍길동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브랜세드 롤이 정의가 새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산이란 얘는 수용액이 아니어도 돼. 그냥 산이란 양성자, 여기서 양성자는 H 플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를 주는 건 그냥 나 산이라고 한다. 자, 액성이랑 상관없습니다. 염기란 양성자 H 플러스를 받는 애들은 다 염기라고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H 플러스를 주면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 이렇게.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HCl이랑 물에다 얘를 녹여봤어. 이번에는
가역으로 해볼게요. CL-H3O 플러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번에는 정반이 일어날 때는 HCl이 H를 하나 주는 거야. 그지? 왜냐면 HCl이 CL-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수소를 주니까 얘는 뭐로 작용한다? 얘는 산, 이렇게. 그죠? H2O가 뭘 받는지 봐봐. H2O가 H3O 플러스가 됐다는 거 수소를 하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염기. 이렇게. 이해가지, 그치? 역반이 일어날 때는 얘가 수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H3O 플러스가 산으로. 그치? Cl-는 뭐로 작용하고 그러면 얘는 염기로 작용하는.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건 액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면 산. 그냥 받으면 염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NH3 암모니아를 자, 물에다 넣었어.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OH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자, 정반이 일어날 때 누가 H를 줘요? 물이 H를 줘. 그러니까 물이 뭐가 되는 거야? 물이 산. NH3는 뭐가 되고 수소를 받으니까 얘는 염기가 되는 거야. 자, 역반이 일어날 때는 NH4 플러스 수소가 떨어지니까 얘가 뭐가 되고 얘가 산. OH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나. 이해하셨죠? 괜찮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봐봐. 그리고 지금 보면 물은 있잖아. 이때는 뭐로 작용해? 염기. 이때는 뭐로 작용하고? 산. 이런 거를 동일한 물질인데 어떨 때는 산, 어떨 때는 염기로 작용하는 애들을 이렇게 불러줘. 양쪽성 물질이다. 알겠지? 양쪽성 물질. 그래서 양쪽성 물질은 어떤 게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게 물, HS-, HCO3-, HSO4-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수소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애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쪽성 물질은 H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 요게 있어야 돼. 이게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이게 있어야지만 양쪽성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수소가 있어야 수소를 줄 수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H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양쪽성 물질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양쪽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는 갖고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짝산. 그 다음에 짝염기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는 딱 H 하나만큼만 차이가 나. 만약에 HCl이 짝산이잖아. 그러면 짝염기는 CL-. 오케이? H 하나만 더 차이가 나면 돼. 만약에 H3O 플러스가 짝산이면 짝염기는 H2O. 만약에 H2O가 짝산이면 짝염기는 OH 마이너스. H 플러스 H 하나 차이 나잖아. H 하나. H 플러스 하나 차이 나는 거야. 그치?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H 플러스 더해주면 얘랑 같아지면 돼. 네. 여기다 H 플러스 하나 넣어주면 얘가 되잖아. 네. H 플러스 더 넣어주면 HCl이 돼줄 거 아니야? 딱 H 하나 차이 나는 거야. 짝성과 짝염기는. 이해하셨죠? 오케이. 피곤해? 괜찮지? 자, 요거 얼른 적어봐. 요거 적고 나서 잠깐만. 다시 열어줄게. 저 물의 작용에 잠깐 쉬었다 하지 뭐. 자, 벌써. 80초마다 맞아도 이렇게 속이 나오고 진짜? 조금 서답형을 거지였어가지고 LED 스크린스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잘 봤어, 우리? 지금 모르겠어. 서답형 그런 거 같잖아. 많이 안 써가지고 그냥 다 나가고 진짜 부분 점수도 없어가지고 이게 점수를 안 줘가지고 이게 맞아도 한두 개 맞아도 하나라도 못 쓰면 그 문제가 아예 틀려가지고 그래서 틀리기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 자성체가 있으면 각자 해당하는 연소 기호를 3개씩 쓰세요 이거를 내가 그럼 2개씩 쓰면 다 틀리는 거 아니야? 어우, 씨. 어제 몇 개 몰라서 그냥 아예 쓰질 않았어.
물쌤 바뀌었다며. 아니 큰일 났어요. 너무 졸려요. 아, 새로 오신 분이? 열렸어요. 그쌤 수업 겁나 못해요. 아 근데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치는데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수업 페이스를 조절 못해가지고 음. 말하다가 약간 숨 차는 느낌이 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귀를 울리고 그냥 튀겨 나가는 그러니까 물리가 맨날 7교시거든요. 저는. 근데 쌤이 그런 상태는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애들 말로는 뭐 고3에 목을 졸라서 고소를 당했다고. 어? 그지? 진짜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 형이 되게 엄청 버릇없이 굴었대요. 그리고 그러시다가 학교에 그러신 것 같은데 선생님 좋으신 분인데 되게 좋으신 분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봐요. 아파서. 근데 이게 오피셜로 나온 거는 아프셔서 세움 담당 동아리 선생님이신데 일단 오피셜로는 아프셔서 비공식적으로 약간 애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 거 좀 많아가지고 뭐 요즘은 그런 다음에 애들 잘 때 이게 톡톡 쳐서 깨우는 것도 그것도 성폭행이라고. 대신고는 안 먹으라서 괜찮아요. 그죠?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럼 어떻게 깨워 얘를? 너무 영어 쌤. 어? 그 뭐지 상대방이 보면은 성폭행 당하거나 그런. 그 말로 해서 일어날 것 같으면. 그막 남고에서 옷 벗는 거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상대방이 보기 싫으면 뭐 성폭행이라고. 같은 남자끼리여도? 그쵸. 네. 근데 그래 봤어요. 누가 상대방이 봤어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으면 그 근데 방금 그 옷 벗었는데 그 불쾌하다는 그 놀리면은 목욕탕에서 들어가는데 저 남자 배가 너무 내가 기분 나빠 성추행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또 돈 벌기 쉽네. 체육 끝나고 쌤 들어오고 있을 때 옷 갈아입고 있었거든요. 쌤이 들어오더니 그 소리를 하는데 이건 성폭행 교육받고 왔다면서 제일 세? 유성식 이게 유성식 쌤인데. 아니 뭐 원래 기분 나쁘게 몇 초간 쳐다보는 것도 그것도 그좀 걸리지 않아? 이상한가? 그지? 어? 에이. 쌤들이 다 개성이 넘치시고 아 요즘 법이 그래. 법이 그 법이 여론 따라. 맞아. 그 여론 따라주는데 국회의원들 자기 이득에 해가 가는 게 있으면 여론 따라도 안 가고 그건 절대 찰박투. 옛날에 쌤 고등학교 때 고3 때였거든. 그래서 우리는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그냥 지정을 해버렸어. 화학이랑 지구과학. 근데 지구과학을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는데 지과쌤이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살짝 있으신 분이라 월요일 아침에 그 수업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이 되게 멀었거든. 학교까지 차로 1시간이야. 진짜 먼 거야. 차로 1시간이니까. 그치? 근데 진짜 그때는 일요일도 학교를 갔거든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쉬었어. 한 달에 하루. 마지막 주 한 번씩 해줬거든. 일요일 하루. 그때 머리 깎고 오라고. 머리도 이게 단속이 되게 심해가지고. 잘 입고 다니셨어요? 앞머리 3cm. 거의 반삭이죠, 반삭. 근데 월요일날 진짜 수업 듣다가 대놓고 잔 것도 아니야. 옛날에 대놓고 자면 난리나. 진짜 수업 듣다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선생님 보신 거야. 맨 앞에 있었는데 고3이 정신 상태가 빠졌다고. 그러나 뺨을 때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3대 정도 때리실 거라 예상을 했어. 거기도 엄청 세게 때리시는 거야. 퍽! 그때 이제 제자리에 또 뭘 딱 갖다 놨을 거 아니야? 또 퍽! 여기다 거의 지금 신고해도 못 해요. 지금 옛날 거를? 약간 과거. 내가 볼 때는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을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지? 이거를 50대만 했어요. 한쪽 뺨만. 50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계속 셌을 거 아니야. 몇 대를 때리시나. 근데 맞으면서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맞을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어? 아니 그분은 때리면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흥분을 하시는 것 같아. 약간 때리면서 아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막 그리고 예전에 그 쌤한테 가장 많이 맞은 애가 한 30분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날 수업을 거의 못했죠. 근데 걔 왜 맞았는지 알아? 방귀 꿨다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방귀 수업 시간에 방귀 꿨다고 30분을 맞았어. 그러니까 아이고 되게 진짜 이해가 안 가지, 그지? 근데 그 옛날에는 그래도 아씨 그냥 그런가 이제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었죠. 요즘 같은 난리 나지. 요즘 같은 난리 나지. 그냥 헤드라인 모든 방송 요즘 같은 난리 나죠. 아니 그 쌤 진짜 독특하신 뭐냐? 그 애들이 그 쌤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있잖아. 맨 첫 시간에 왜 애들 왜 이런 애들 있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거 딸깍딸깍 하는 애 있잖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분필 딱 내려놓으시더니 나와. 이러는 거야. 이거 하네. 걔도 한 10분간 막 있어. 뭐 집중 안 하고. 아니 그냥 그냥 주먹으로 때리시고 발로 차고. 남자 선생님이세요? 남자분이셨는데 좀 되게 맞는 게 있다. 뭐가 있는데 땀 때리기랑 뭐가 있어요? 잡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잡히는 대로 때리시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만약 얘를 훈육을 한다. 그러면 이제 회초리로 손바닥, 아니면 이제 허벅지, 발바닥 이런 모두 이런 걸 때리시는데 이거는 훈육의 정도가 아닌 거지, 그지?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니까 나는 근데 그 쌤한테 맞은 애 되게 다양한데 어떤 애는 잘 모를 때죠. 책을 넘기는데 이렇게 막 소리내서 넘겨서 이렇게 막 이렇게 버릇 없이 넘긴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시간 맞았겠는데 이거? 엄청 많이 써. 걔도 엄청 많이 써. 자퇴 못해요. 응? 자퇴. 자퇴? 자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죠. 근데 자퇴는 진짜 그 정도면 자퇴 옛날에는 근데 외면을 안 했어. 근데 그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어. 걔 별명이 피바다였어, 피바다. 학생들이 쌤한테 그러면 있어요. 근데 그 쌤 지금 아직 살아 계시지 않을까? 말 돌아갔으면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 너무 심하게 흥분을 잘하셔가지고 아마 돌아가셨으면 고혈압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진짜 뒷목적 그러니까 그 쌤한테 맞아가지고 고막 찢어진 애도 많아. 구멍이 있으시죠? 뺨을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뺨을 있잖아. 여기를 맞아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피하다가 여기를 맞으면 이게 안에가 귓구멍으로 이렇게 압이 훅 들어가잖아. 그냥 찢어져 이거. 고막 그러니까 때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막 움직이면 안 돼. 마구는 없었어요. 없었어. 우리 때는 없었어. 우리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맞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지. 그걸로 막 대들고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그 쌤이 때리는 것 중에 정말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저 사람은 저거는 어디서 배워왔을까 싶은 게 의자 있잖아, 의자. 나 그게 진짜 처음 봤어. 의자를 딱 들어가지고 나는 깜짝 놀라서 의자를 집어 던진 줄 알았어, 학생한테. 의자를 집어 던진 의자가 다리가 4개가 있잖아. 애를 팍 하니까 이게 이렇게 딱 낑기잖아. 다리 4개.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잖아. 이러고 있잖아. 의자를 한 손으로 잡고 애가 못 도망가게 해놓고 그러고 때리는 거야. 와, 저걸 어디서 배워왔나 싶을 정도로. 이게 신기하지?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의자로 막 밀어. 맨 뒤에까지 가가지고 딱 붙잡으니까 애가 안에 딱 낑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애를 때리시더라고. 야, 어렸을 때 도대체 어떻게 맞고 자란 건가?
그랬을 수도 있죠. 이거 예전에 그 니네 선배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얘가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말로는 그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나 봐. 근데 쌤이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이제 어깨에 내를 좀 세게 이렇게 때렸나 봐. 근데 거기서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짜증을 냈나 봐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열받지 또. 그래갖고 선생님이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학교 끝나고 진짜로 붙었대 둘이. 근데 얘가 복싱을 좀 오래 했던 애야. 그래갖고 지 말로는 선생님이 막 때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저기 막 계속 피하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자기 말로는 원투를 쳤는데 쌤이 쓰러졌대. 그래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아는 이제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이랑 이제 몇 분만 이렇게 회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 말을 할 때 계급장 떼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거 교권위원회 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싸우자 해가지고 아. 뭐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 내가 과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세상이 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쌤이 어렸을 때 그런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이렇게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폭력 이런 금지법을 만든 거란 말이지, 그지? 근데 요즘은 이게 너무 그지? 너무 약간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해, 그지? 자, 이 각계론 물 순수한 물은 원래 이온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그치? 극히 일부가 이온화가 돼서 여러분 H3O 플러스랑 OH-를 만들어 주는데 25도씨에서는요 여기 대가루 있잖아요, 여러분. 이 대가루가 몰농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이게 몰농도. 그래서 수소윤의 몰농도가 얼마가 돼주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알겠죠? 그럼 얘랑 얘는 1대1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OH 마이너스 있잖아.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얘도 마찬가지. 1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들어갑니다. 몰농도가. 괜찮죠?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건 사실 원래 화투에서 내려온 건데, KW라고 하는 게 있어요. KW. K는 이제 상수고, W가 워터. 얘를 물의 이온화 상수 또는 물의 이온 곱 상수라고 불러주거든. 얘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거는 H3O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 두 농도의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1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상수니까. 이거는 온도만의 함수야, 얘들아. 그래서 온도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수소이온 농도랑 수산화 이온 농도랑 곱한 값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돼.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 이런 거 있잖아. 0.1 몰농도의 HCl 묽은 염산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H3O 플러스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 됐지, 그치? 0.1 몰농도니까. 그럼 여러분, 얘는 수산화윤의 농도가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돼야 되는 거야. 둘이 곱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돼. 25도씨라는 전제만 깔리면, 알겠죠? 이렇게 돼볼게요. 0.01 몰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OH 마이너스 수산화 윤의 농도 이게 얼마 여러분?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H3O 플러스 이건 얼마가 되겠다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12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pH. 우리가 pH는 상용로그야. pH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줘. 어디에다가?
수소 이온 농도에다가 그리고 pH는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줘. 얘는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는 pH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pH가 얼마? 그냥 7? 그냥 7?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pH 7을 중성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치? 근데 이 pH 7이 중성이 아닐 수도 있다. 온도가 25도씨가 아니면 알겠지 그치? 25도씨에서 pH 7이 중성이 되는 거야. 자 볼게요. 그럼 얘는 pH가 얼마 나옵니까? 이것도 7이야 그치? 자 얘는 pH로 얼마? 1 pH는요 13 얘는 pH가 얼마? 2 얘는 pH가 얼마가 되는 거 그럼 여기는 12 근데 지금 pH랑 다 더해봐 다 14 다 14가 돼 항상 알겠지? 몇 도씨만 맞으면 25도씨만 되면 알겠지 그치? 여기 또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자 25도씨에서는 pH와 pOH 합이 항상 얼마를 만족해야 된다? 14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괜찮죠? 할 수 있겠죠? 많이 봐봐 여러분. 내가 50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를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3승이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때는 중성인 pH가 얼마가 될까요? 6점? 오 그렇지 6.5가 돼주는 거야. 왠지 알겠어? 반반. 왜냐면 이때는 자 수소의 물이라면 그치? 수소 농도 얼마? 10에 마이너스 6.5승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pH 6.5가 그게 중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온도가 달라지면 바뀌는 그렇지. 이겠지 그치? 근데 온도가 바뀌는 건 잘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됐지?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자 만약에 4g의 NaOH를 녹인 수용에 100리터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를 몰롱도 한번 구해볼까 여러분? 몰롱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100리터분의 유죠. 용질의 몰수가 얼마입니까? 10분의 1몰이죠. 0.1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몰롱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분의 1 10에 마이너스 3승 몰롱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pH를 구해봐라. 그럼 pH는 얼마야? pOH가 3이니까 pH는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우리 이번엔 단답형이 나오려나? 화학은 안 나와?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를 풀 때 수소이온 농도분의 OH-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자, 온도는 25도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수소이온 농도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4승. 나눠서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니까. 그치?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돼야 돼. 괜찮지? 이게 짝수는 좀 괜찮은데 이게 지수가 홀수로 나올 때가 있어. 봐봐. HSO 플러스 분의 OH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10의 3승이래. 그럼 이거를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위아래에다가 OH 마이너스 둘 다 곱해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14잖아. 그러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제곱은 10의 몇 승?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되겠다? 그치? 얘는 10의 마이너스 5.5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pH가 5.5. 그치? 이렇게 들어가. 그럼 pH는 얼마가 돼? pH? 14에서 5.5 8.5. 괜찮죠? 할 수 있겠지? 얘도 이거 써도 상관없어. 된 거죠? 오케이. 자, 빨리 필요한 거 적어줘. 이거 하고 이제 빨리 예제 문제 풀어야 돼. 그 숙제는 완자 있는 거 숙제로 낼 거야.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 문제가 많어.
자동 이온화까지. 여러분들은 그 뭐야 공부한다고 수학여행 안 가는 애들 없지? 근데 안 가는 게 아파가지고. 어. 비싸서 안 하는 거 있고. 몇명 있긴 있어요. 공부하려고 안 가는 게 쪽이. 공부한다고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은근히 근데 다른 학교는 많아. 해외 가는데? 응. 다른 학교는 은근히 많아. 어딜 가는데 그걸 거기 와봐요? 애들 그냥 공부한다고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안 간다고. 응. 있어 그런. 하지만 배신고는 그러네요. 거의 나는 그 작년에 유성고 애들인데 물론 걔네는 제주도를 가긴 했지만 고1 때 안 간 애들이 한 반에 10명이 넘더라고. 제주도? 걔네가 근데 아마 어, 되게 어. 가깝게 나갔던 걸로. 시험 기간. 그래서 공부한다고 안 가는 애들 되게 많았어. 제주도는 어디? 저도 KW 밑에 온도 온도만의 함수. 그러니까 온도만의 함수는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그런 얘기인 거야. 알겠지? 용액의 액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프린트 이거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여러분 이제 책을 안 갖고 올 것 같아가지고 프린트한 건데. 책 다 끝났으니까 안 가져가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완자라는 문제를 까먹었어. 왠지 그랬을 것 같았어. 다 적었어? 아니요. 근데 오늘 배운 게 얼마 안 되지만 오늘 한 것만 해서도 적어도 5문제 나올걸? 저 5문제. 동적 편형 관련된 것도 나올 거고, 그렇지? 산연기 정의에서도 무조건 문제 나올 거고, 물의 자동이나 pH 이것도 무조건 문제 나오고, 저거 5문제 나올 거야. 지금 나머지 지울게. 사단은 요 음. 부분하고 이거랑 중화 그리고 산화환원 그리고 발열흡열. 발열이 양 별로 안 돼.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열량계 나오고 안 돼. 많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굳이 안 넣어도 돼. 4단원만 해도 왜냐면 중화 반응 문제 거기서 어렵게 낼 수 있거든. 오 빡센데 이번에. 산화환원도 그 산화수랑 관련된 거, 그렇지?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식과 관련된 거, 거기도 은근히 낼 거 많거든. 중화 반응도 기본 개념에 몇 개 안 되지만 응용 문제가 사실은 중화 반응이 되게 많거든. 원래 제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어려운 거를 그렇다고 엄청 낼 것 같진 않으셔도. 그치? 근데 내가 볼 때 몇 개만 내도 애들 많이 틀릴걸? 어휴. 이게 학생들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4단원을 아주 어렵게 안 내면 일단은 좀 쉬운 약간 느낌이 좀 있고, 근데 만약 4단원을 맘먹고 내면, 맘먹고 내면 일단은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셈에 따라 다르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빨리 뒤로 넘어가. 예제 문제 좀 풀고 가야 돼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전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줍니다? 가역 반응.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 자, 염화 코발트는, 자, 이걸로 여러분, 자, 반응식 한번 적어볼게요. COCl2랑 6H2가 만나서, 그지? 화살표 양쪽으로 해주시고, 자, COCl2 점 하나 찍어주고, 6H2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동적 평형. 자, 왜? 동적 평형.
자, 이런 뒤로 가서 자, 4번. 자, 이 물 넣어준 경우 여러분 밀폐용기에 물을 넣어줬으니까 처음에는 증발하는 물 분자수가 응축하는 물 분자수보다 많다. 맞죠?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응축 속도는 시간이 지나서 느려지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해지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밀폐용기에 물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죠? 물이 좀 남죠? 그래야지 평형에 도달하는 거니까. 알겠지? 물 이런 경우는 있겠지. 어떤 경우는 물이 아주 조금일 때. 극소량일 때, 그지? 극소량일 때. 오케이? 자,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 그치. 무조건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됩니다. 설탕을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무슨 속도가? 용의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용의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석출 속도죠. 그러니까 응축이 아니라 석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그러니까 용해와 석출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석출. 1번이 용해, 2번이 석출. 됐지? 자, 8번. 브랜스들 노리는 H 플러스의 이동 또는 양성자라고 쓰면 됩니다. 자,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산,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물질인 염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물과 같이 산이나 염기로 모두 작용할 수 있는 게 양쪽성 물질. 알겠죠? 양쪽성 물질이라고 한다. 된 거죠? 자, 10번. 자, 물은 H 플러스 내놓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물 분자끼리 H 플러스 주고받아 이온한 이를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 자, 11번.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은요, H3O 플러스의 농도와, 그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그 농도 곱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를 우리는 물의 이온화 상수 또는 이온 곱 상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치. 여기 H3O 플러스 2번은 OH 마이너스 이렇게. 자, 12번 해볼게요. 12번은 여기는 25도씨니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pH가 얼마 여러분? 7. pH는 pH 합은 14. 됐죠? 자, 25도씨에서 0.1 몰롱도 염산수의 pH는 얼마가 됩니다? 얘는 그냥 1.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pH는 1.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다음. 용액 속의 수소 이온 농도가 커지면 pH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지? 커지면서 작아지는 거야. 10에 봐봐. 10에 마이너스 3승이 있고 10에 마이너스 1승이 있다. 얘는 pH를 얼마? 3. pH를 얼마? 1. 농도 이게 더 진한 거죠. 그지? 농도가 클수록 pH는 작아진다. 괜찮지? 오케이? 5야. 그치. 괜찮죠? 뒤로 가도 되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15번. 염기성 유의 pH는 7보다 뭐하다? 크다. 5. pH가 1보다 작아지, 1만큼 작아지면 수소윤의 농도는 몇 배가 커져야지? 10배. 그치? 10배. 됐지? 오케이. 그러면 용액 속에 OH 마이너스 농도가 커지면은 pH가 작아지지. pH는 커지죠. 오케이? 괜찮죠? 자, 83번 볼게요. HA 수용액입니다, 여러분. 전기전소 있죠. 이온이 있으니까. HA는 아레니um 수산 이것도 괜찮아요. HA를 물에 녹일 때 물은 불호 염기로 작용하면 H 플러스를 뭐 하니까? 받으니까. 불호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아레니우스 3 조건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내놔야 되고 실제로 산성을 떼야 되고. 여기서 산성이 뜨는 건 이거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저기 있으면 산성을 떼어. HA에서 나왔으니까 괜찮아. 무슨 H,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HA에서 나온 거니까. 알겠지? 자, 이번에는 84번. 불호 염기를 찾아봐라. 그래서 불호 염기 누가 있을까요? NH3는 H 플러스 받았죠? 말이 돼요. 물은 여기서는 수소를 주니까 산으로 작용한 거니까 니은은 염기가 아니에요. 디귿에 있는 물도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자, 85번 갈게요. 나가 보다 큰 걸 찾는 겁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 자, 25도씨니까 둘이 똑같아야죠. 그지?
pH. 얘는 pH가 얼마? 5. 여기는 9. 그치? 나가도 커야죠. 수산화균의 몰농도가 가에서는 10의 마이너스 9승, 나에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 나가도 크죠?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완자 255쪽인가? 그거까지 풀어보면 될걸요, 아마? 알겠지? 고생했어.